이제 볼 거는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향수가 우리가 몸에 뿌리는 그 향수가 아니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가 향수라고 해. 우리 향수병 할 때 그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얘 갈래는 또 어떻게 되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대시는 대부분 다 자유시와 서정시의 갈래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시의 대부분은 다 그냥 자유시와 서정시다 생각하면 돼. 특이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시의 성격은 이 시의 느낌이지.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거. 향토적인 거, 그리고 정겨운 거, 그 다음에 감각적. 되게 이 감각적인 심상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감각적인 어떤 심상을 대상으로 고향을 묘사를 하고 그리워하는 대상적인 이런 성격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뭐냐? 제목에서 나오잖아. 향수가 뭐라 그랬어? 그냥 고향을 그리워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이 시의 주제도 그냥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저것도 적어야 돼요? 적으셔야죠. 하나만 적으면 안 적을까? 다 적어야지. 하나만 적고 하나만 시는 잘 따라와야 돼. 이 시의 특징. 수량포가 반복이 되는 이 병렬식 구조가 사용된다. 직렬, 병렬 과학 시간에 배웠었지? 직렬 구조, 병렬 구조. 과학 시간에 배웠지? 그러니까 직렬은 이렇게 이어진 거고 병렬은 이렇게 이어진 거잖아. 먹고 와서 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병렬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어를 좀 그리운 말들, 그러니까 좀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을 하다. 좀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느낌 자체가 좀 정겨운 느낌을 준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시에서는 이 감각적 심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감각적 심상을 활용을 해서 고양이 모습을 좀 선명하게 묘사를 한다. 이게 이 시의 특징이야. 기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운영이? 근데 운영 있었어도 똑같이 오늘 빡세. 오늘은 내 그 시를 설명을 하고 작품도 들어가는 거라서 조금 빡세고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조금 더 널널할 거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저희는 다시 일요일로 나올게요. 왜 일요일 나오냐고. 토요일에 나와. 아니 토요일에 역사를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일요일로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안 되지. 그러면 아예 일요일 반으로 가. 토요일인데 일요일에 써보지 말고 아예 일요일 반으로 가던가. 그럴까요? 아이 진짜. 아무튼 시 돌아와서 뭐 읽어줄까? 괜찮아? 다 썼어? 확실히? 알았어. 자, 시 그러면 자 넓은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살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선은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요거 이야기를 지줄댄다라는 게 조잘조잘 거린다라는 거겠지, 그지? 이야기를 조잘조잘 거리는 거는 어떤 감각적 심상이 나타나? 아 그거 그만 써. 너무 많이 썼어 오늘. 어? 내가 많이 썼네. 조잘조잘 거리는 거 무슨 심상이야? 우리 어떤 감각으로 느껴? 이야기하는 거를 무슨 감각으로 느껴서?
네. 무슨 감각으로 느끼냐고 이야기 조절하는 거. 어떤 거요? 느끼죠? 그러니까 오감 중에 뭘로 해? 시각? 이야기 아, 듣는 거잖아. 듣는 청각이잖아. 청각. 수각? 청각. 네? 아니야. 너 자꾸 컨셉 안 따라. 청각이요. 청각이야. 청각. 그지? 실개천 그러니까 간이잖아. 간. 이건 우리가 간은 어떻게? 눈으로 보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는 거 맞아? 그지? 이렇게 청각과 시각 이렇게 감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걸 뭐라 그래? 아까 주셨죠?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다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적어놓고 얘는 뭐냐? 시각의 청각화가 나타난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실개천은 하천이라고 그래. 하천. 강 같은 거. 근데 이 강 같은 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없어? 강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의인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의인법도 쓰였어 여기에. 오케이? 얼룩 빼기 황소. 황소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지. 얼룩 빼기 황소에도 시각적 심상이야. 적어놓고. 그 다음에 해설피 금빛 게으름 울음. 이것도 보자. 금빛 게으름 울음. 금빛 게으름 울음인데 얘는 어떤 심상? 금빛 게으른 울음. 금빛은 어떤 심상이야? 금빛 뭘로 느껴? 눈으로 느끼지. 이게 시각. 울음은 뭘로 느껴? 울음 소리. 그치? 청각이잖아. 그치? 얘도 똑같이 공각각적 심상이고 얘는 뭐냐?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난다. 알겠지?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찾는 건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감각적 심상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온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곳이 차마 꾸며져 이치리야 나와 있는데 얘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이 말이 그것이 차마 꾸며져 이치리야라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아? 꿈에서 잊힌다는 얘기야? 안 잊힌다는 얘기야? 안 잊힌다는 얘기지. 그지? 이렇게 의문형 어미야. 꾸민 듯 잊힐까? 이런 뜻이야 얘가 사실. 그러니까 의문형 어미인데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이런 표현법 우리 뭐라 그런다고? 그 책엔 없겠지? 이 책엔 없지? 저번 책에 있겠지? 있어도? 기억이 안 나? 이런 걸 우리가 설의법이라고 했잖아. 설의법. 의문형 어미인데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설의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요 후렴구가 계속 쓰인다고 했잖아. 그지? 그곳이 차마 꾸며져 이치리야. 이게 후렴구인데 이 후렴구를 계속 반복해서 얻는 효과가 뭐가 있냐? 첫 번째, 그리움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 같은 문장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얘가 끝마다 달려있거든. 1년 끝에, 2년 끝에, 3년 끝에, 4년 끝에 이런 식으로 연의 끝에 달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연 구분을 도와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1년부터 5년까지 전부 다 비슷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마지막 후렴구로 끝난다는. 그래서 통일성과 이시에 안정감을 부여한다. 비슷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좀 더 통일감과 안정감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알면 되고, 밑에 넘어가서 질화로에 재가 식어가면, 재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불을 태우고 남은 거잖아, 그지? 불 타고 남는 게 재잖아, 그지? 이 재가 식어간다라는 거는 시간이 흐른다는 거지, 그지? 재가 식어가면 여기 이제 시간의 경고가 나타나고, 이런 불을 떼는 거가 여름에 떼 아니면 겨울에 떼? 불 여름에 펴 겨울에 펴? 방 안에다가 화로 같은 거에다가 겨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계절감도 겨울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저거 검산됐다. 자,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 이것도 공감각적 신상이겠지. 얘도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나고 있고,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 부분에. 자, 그 다음에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꾸면될 이칠리야. 그래서 지금 A, B, C, D 보이지? 실개천, 얼룩배기, 황소, 질화로, 집베개. 여기다가 다 네모 박스 쳐놓고 A, B, C, D 옆에다가 실개천, 얼룩배기, 황소, 질화로, 집베개. 자, 이런 것들이 좀 더 정겨움을 느끼게 해주는 향토적 소재다. 향토적 소재.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내 나왔지, 내. 이거 뭐라고? T에서 나가 나왔어. 그럼 뭐야? T에서 나가 나왔어. 시적 화자. T에서 말하는 사람이잖아, 그지? 근데 나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그지? 이 시적 화자가 나타났어. 그러면은 이 시적 화자가 지금 표면에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시의 표면에. 표면에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성아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드러났지. 나가 쓰였잖아. 우리 접동세 같은 경우에 아까 봤던 접동세는 나가 안 쓰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적 화자가 동생인 걸 알고는 있지만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죠, 화자가. 근데 얘는 나라고 나와 있잖아. 이 향수라는 시에는.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이건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화자가. 그래서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이것도 시각적 침상 나타나고, 파란 하늘이라는 거는 꿈이랑 동경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꿈과 동경의 이미지. 우리 그 염소 노래 있잖아. 그 아기 염소 노래. 거기서도 파란 하늘 꿈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 동요 있잖아. 그 염소 동요. 파란 하늘 꿈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파란 하늘은 꿈과 좀 동경의 이미지가 있다. 알면 되고.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이건 뭐냐면은 우리 어린 나이에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쉽게 얘기를 하잖아. 우리 초등학교 때 뭐 친구들 보면 장래희망 소개라 발표하는데 대통령 나오지, 뭐 과학자 나오지,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근데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고등학교 됐을 때도 과연 대통령을 얘기했던 친구가 계속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할까? 그럼 모르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좀 유년 시절,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조금 더 어떤 호기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롭게 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유년 시절의 꿈과 동경을 얘기하는 거고, 풀섭 이슬의 함처럼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꾸면될 이칠리야. 밑에 넘어와서 이제 전설바다에 춤추는 박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요 부분 있지. 전설부터 검은 귀민머리까지 쭉 밑줄 한번 치고,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직유법이라고 한다. 직유법. 그러니까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듯 이런 식으로 보통 쓰지. 그래서 이게 뭐냐? 직유법의 뜻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원관념이 되는 이야기고 어떤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대상으로 이거는 보조관념에 대한 이야기.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대상을 직접 비유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직유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대상으로 직접 비유하는 걸 직유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봐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인머리에서 원관념이 뭘 것 같아? 지금 체크해서 지금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인머리, 여기서 원관념이 뭘 것 같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표현하고자 하는 거.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뭘 것 같아?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인머리 중이, 그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이 원관념이야? 검은 귀인머리가 원관념이야? 둘 다? 둘 다 일리가 있겠냐고.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직접 비유하는 건데 둘 중에 뭐가 원관념 같아? 그러니까 뭘 표현하고 싶을 것 같아 지금? 검은 귀인머리 얘가 원관념인 거지, 그지? 왜냐면 뒤에 봐봐. 검은 귀인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그러니까 이 어린 누이의 머리카락을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바잖아. 오케이? 이해돼? 이래서 얘가 원관념이라고. 검은 귀인머리를 내가 눈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시각적 신상도 나타나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짚던 곳. 따가운 햇살, 이거 무슨 심상? 따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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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무슨 심상? 몰라? 알았어. 내가 느끼게 해줄게. 따가운 게 뭔지 알려줄게. 뭘로 느낄 것 같아? 따갑게 해줘? 따가운 게 뭐야? 그 가시 찌르는 건가? 어떤 심상이냐고, 어떤 감각으로 느껴? 촉각이지, 그렇지? 아. 촉각적 심상이 나타난다고. 자, 그래서 하늘에는 밑에 이제 오연 마지막 연 성근별. 성근이란 뜻은 드문드문 도단한 이란 뜻이야. 성근별. 이것도 성근별, 얘도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이거는 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좀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나타난다. 여기서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다라는 부분에서. 서린 까마귀 우지짓고, 까마귀가 운다. 이건 또 청각적 심상 나타나지. 심상 어떻게 찾는지 대충 느낌 오지 이제. 이 되지?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흐릿한 불빛은 또 시각적 심상 나타나고,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도란도란 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얘는 또 청각적 심상 나타나고. 그것이 차마 꾸며낼 이칠리야. 이게 정종의 향수 라는 시다. 그래서 이 시 아까 얘기했지? 여기 특징 나와 있잖아. 감각적 심상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한다. 그지? 심상을 많이 사용을 했고, 1년이랑 2년을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고양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1년 같은 경우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쓰는 지금 이 고양이 전체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잖아. 1년에서는 화자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1년은 우리가 월 원자를 써서 원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년 보면은 가까이서 좀 묘사를 하고 있잖아. 겨울밤의 어떤 풍경이랑 늙은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잖아. 안에서 여기 가까이서 보고 있지. 이런 거를 우리가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오케이. 됐지? 오케이. 독해 체크 뒤에 넘어가서 이제 1번 빈칸은 고향, 2번은 겨울밤. 2번 빈칸 겨울밤. 쭉쭉
넘어와서 이제 아래쪽에 감각적 침상과 효과 맨 아래 효과 있지. 고향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고향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3번 빈칸은 그리움. 그 오른쪽 후렴구 반복의 효과 운율감이 형성을 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형태적인 통일성과 안정감을 준다. 4번 빈칸은 통일성. 향토적 시어의 기능 보면 향토적 시어에는 실개천, 얼룩배기, 황소, 질화로 집배기가 있다. 5번 빈칸은 실개천. 오른쪽 마지막 시상관계와 주제의식. 이 작품은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며 그곳에 대한 그리움을 노려하고 있다. 회상. 이 문법 나가세요? 응, 해야지. 숙제 21페이지까지 이번 주 해오면 되고. 네, 문법책 피십시오. 그리고 6월이니까 문학 과제집이 생겼다. 문학까지 두 개씩 해야 그거 돼요? 같은데? 아니 그거는 하나에 되어 있어. 하나에 접동사랑 상수랑 같이 묶여 있을 거야. 아무튼 이렇게 있고 이제 문법을 풀면 되는데 문법도 처음부터 나가는 건 아니고 어디 나갈 거냐? 근데 문법은 이제 조금 어렵진 않아. 지금 배울 단어들이 이렇게 크게 어렵지 페이지 않아. 위에다가 그림 그려야 돼. 지금 문법책 피라고 문법. 네? 문법책 피라고 네. 그거 집어넣고 문학 과제 집어넣어. 바삭하고 부숴버리고 싶다. 126페이지 볼 거야. 126페이지. 예? 왜 120페이지로 가요? 너네 힘들까봐 좀 문법은 그나마 쉬운 거 배우라고. 문법이 쉬운 게 있었어요. 그나마라고 했다 나는. 오늘 배울 문법 126페이지. 애플 망고 배를 타고 배를 먹으면 배가 아파. 인수책 뺐지? 맞지? 자, 언어라는 건 뭐냐? 언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언어의 본질과 기능 얘는 뭐냐면은 어떤 좀 문법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언어학, 그러니까 학문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는 조금 달라. 그래서 막 크게 외울 것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이해 위주로 하면 돼. 이해 위주로. 그리고 그래서 언어란 뭐냐면은 결국에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음성, 문자, 몸짓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몸짓 따위의 사회 간섭적인 체계를 우리가 언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언어라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생각이나 느낌이겠지. 그러니까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야. 생각이나 느낌. 그래서 우리가 음성,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음성 또는 이렇게 적은 텍스트, 문자 아니면 우리 수화도 있지. 수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조용히 하는 뜻이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수화로도 할 수가 있다. 이게 언어야.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요거 기호성과 자의성 얘가 조금 처음 보는 개념일 텐데 이해를 하려면 기호성 먼저 보자. 언어의 본질. 자, 언어는 의미와 그러니까 내용과 말소리, 형식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기호 체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언어의 기호성인데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호라는 거는 우리가 기표와 기의가 더해진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형식과 내용, 그러니까 의미라는 거야. 언어는 형식과 내용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기호다 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 그지? 이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야,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줄 거야. 일단은 담배인가? 저거 뭐지?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무슨 뜻이야? 저거 금표지. 금연이지, 금연.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잖아, 그지? 담배 그림에다가 위에 빨간으로 이렇게 대각선 줄이 쳐져 있어. 이런 그림이 형식이 되는 거야, 형식. 이런 형식의 이 안에 내용은 뭐야?
담배 피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기호가 된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보면은 색깔도 딱 맞는데. 자. 이거 뭐야? 신호등이지? 그지? 봐봐. 신호등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여기 불 들어왔으니 무슨 뜻이야? 가라? 아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멈춤이지. 빨간 불이잖아. 빨간 불에 갈까? 아니잖아. 빨간 불이 멈춤이지. 자, 그러면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 여기서 말하는 형식은 빨간 불이야. 빨간 불. 그지? 이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내용,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내용 뭐라고? 멈춤. 멈춤이잖아. 그치? 요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기호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빨간 불 하면 멈춰라는 걸 알고 있잖아. 이런 의미야. 노란 물은 오케이. 초록색이에요. 아니 노란 불은 이제 조심히 주의. 초록색 아니에요? 아니지. 항상 그런데.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걸 좀 문법적인 이야기로 다시 우리가 해보자면은 우리 계속했을 때 우리 이런 격조사들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특히 이 목적격 조사에 대해서 그냥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이런 걸 봤을 때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어. 여기서 목적어가 뭐야? 그래서 목적어 밥을이지, 그지? 얘가 목적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얘가 목적어인지 어떻게 알아? 위치만 이런 것도 아니라 얘 을이 있으니까 을, 그지? 을이 뭔데? 목적격 조사잖아. 우리 목적격 조사에 을이나 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형식 이런 게 되는 거야. 을이나 을이 붙어 있어. 체한 뒤에 을이나 을이 붙어 있어. 그지? 이러면은 뭐라고? 얘가 목적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어는 형식과 내용이 합쳐진 기호라는 거야. 이거 이해돼? 오케이? 형아 이해돼? 듣고 있는 거지? 이해되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음에 그러니까 이 기호성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내용과 형식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기호 체계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 밑에 자의성 보면은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다 나와 있잖아. 이 임의적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자의성 이거에 대한 예시로는 저거 뭐예요? 치리? 이거 사과? 사과지 사과, 그지? 대충 알아봐. 사과. 영어로 뭐라 그래? 애플. 영어로는 애플이라 그러지. 그지? 프랑스어로는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어떻게 알아요?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똑같은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지? 네. 국어, 영어, 불어, 또 그지? 근데 각각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사과라고 부르고 뭐 영미권에서는 애플이라고 하고 프랑스에서는 라포무라고 부르는 이런 게 이유가 없다고. 이게 자의성이야. 임의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얘를 왜 사과로 부르는지 그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무가 왜 나무라고 부르는 거 그런 이유가 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자의성이야. 임의적이다. 그러니까 랜덤으로 붙은 거다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일 거면은 얘도 뭐 만약에 사과,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 우리가 사과라고 부르는 걸로 뭐 정해놨다고 치자. 그러니까 이렇게 임의적이지 않다고 치자. 그러면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특히 영어권에서는 얘를 뭐 이런 식으로 불렀겠지. 사과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발음이 나는 걸로, 그렇지? 근데 이러지 않잖아. 전혀 다르게 부르고 있지, 그렇지? 이런 걸 우리가 자의성이라고 한다. 임의적인 거 이해돼? 오케이?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괜찮아. 이제 쉬워. 자, 사회성. 자, 보면은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인 약속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예시 나오잖아.
자, 사람들이 사과로 부르기로 약속한 대상을 어느 개인이 마음대로 망고로 바꿔 말한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겠지. 그지? 내가 뭐 망고 달라 그랬는데 내 맘대로 막 사과를 망고로 바꿔 부르면은 다른 사람들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고. 그 밑에 역사성. 자,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이 생성, 변화, 소멸한다. 이런 거. 그래서 뭐, 그 오른쪽에 보면은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나와 있잖아. 생성은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이 생겨 새 말이 생겨난다. 너희들한테는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도 새로 생긴 말이다. 선생님 어릴 때는 폴더폰을 썼다. 그리고 그치 그런 거 썼고 그리고 왁구볼 뭐 이런 거 없었어. 새로 생긴 거잖아. 그치? 그거 그냥 줄임말 아니에요? 왁구볼이 뭘 주는 거야? 왁스 부시는 볼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지 나. 맞아?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맞아? 몰라? 근데 아무튼 그런 거 없었다. 투점프 이런 거 없었어 일단. 두발 쫀득 쿠키. 응. 줄임말. 그러니까 줄임말이어도 그런 말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그냥 변화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소리나 의미가 변화. 그래서 나무의 소리가 예전에는 나무였다가 지금은 나무로 달라졌다라는 점. 또 어여쁘다의 의미가 불쌍하다에서 예쁘다로 달라졌다. 소멸.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말이 사라지거나 두 개 이상의 말들이 경쟁하다가 그중 하나가 사라졌다. 그래서 뭐 마패 같은 거 여기 나와 있지. 우리 그 춘향전에서 이몽룡 기억나지? 이몽룡 안 배웠었나? 그래? 아무튼 그 춘향 성화 기억나? 네? 춘향전 기억나? 이모는 걔가 아니에요? 암에 와서 하는 그 마피아 그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멸이 된다라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창조성, 언어의 창조성. 자, 한정된 단어를 가지고 새로운 표현을 무한히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단어 이 주세요라는 말을 활용해서 과자 주세요, 나도 주세요, 주지 마세요, 뭐 물 주세요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표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언어의 창조성이야. 그러니까 단어는 한정이 되어 있지만 만들 수 있는 말은 무한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 밑에 이제 규칙성. 자, 언어마다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그것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이것도 규칙성. 얘도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에서는 그리고 영어를 쓸 때는 수일치라는 개념을 쓰지. 단수 복수를 맞추잖아. 그지? 그 다음에 불어에서는 더 나아가서 성수일치를 한단 말이야. 그 단어가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사가 저 쓴 걸 보면은 이렇게 A로 시작을 했지. 이건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근데 고양이 같은 건 남성 명사란 말이야. 그런 때는 르라고 써. 위에는 라고 위에는 밑에는 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르챗? 르샤 얘 고양이라는 뜻이야.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성수일치가 일어나고 영어에서는 수일치가 일어나지. 근데 한국어에는 수일치나 성수일치를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언어마다 이런 규칙이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 밑에 넘어가서 이제 언어의 기능.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지시적 기능,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것. 이해죠? 이것은 책상이고 저것은 의자야. 이거 처음 알았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보적 기능,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 명령적 기능 보면은 듣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움직여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 정서적 기능은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태도를 드러내는 것. 이거 이제 뭐 F들이 잘하는 거죠. 공감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친교적 기능.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 인사하는 것도 이런 친교적 기능에 들어간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 관심도 없는 사람이랑은 인사를 해야 안 해? 우리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랑 인사해? 아니 안 하지. 나랑 관련 있는 사람들끼리만 인사를 하잖아. 그지? 이런 것처럼 친교적 기능을 한다. 그 밑에 보면은 자 명령적 기능의 다양한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 언어의 명령적 기능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명령문을 사용하여 직접 명령을 할 수 있지만 명령문이 아닌 형태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명령을 누군가한테 했을 때는 그 누군가가 뭔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조금 완곡하게 돌려 얘기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직접 명령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창문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거는 좀 날씨가 좀 덥지 않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날씨가 덥지 않아? 라는 거는 내가 더우니까 창문 좀 열어줘 라는 뜻인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냐? 날씨가 덥지 않아? 안 더운데?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도 잘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은 다음 말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기능을 쓰시오. 시원한 물 좀 있을까? 이거에 대한 기능이 뭐라고? 이런 언어의 기능? 아니 없어. 이건 명령어적 기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없어 라고 하는 거는 살짝 이제 그러니까 시원한 물 좀 있을까? 이거는 물을 달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아니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쌈배식으로 당할 수도 있다. 농담이고 농담 될 수도 있지. 다르니까 상황이. 뒤에 넘어가서 127페이지 문제 풀어볼게. 금방 하니까 이거.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 않을까요? 뭐가? 언어요. 알아서 풀어. 아까 설명한 거야. 알아서. 배를 먹으니 배가. 네, 이거는 암기보다는 이해 정도만 하면 되는 내용들이야, 그지? 됐지? 안 했어? 안 했는데? 네? 안 했는데? 바로 떠버려. 빨리 해, 빨리 해. 됐어? 자, 1번.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만든 사회적 약속이므로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OX? X? X지. 언어는 변화한다고 했어. 2번. 같은 대상을 부르는 이름이 언어마다 다른 이유는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 사이가 임의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OX? 오? 오지. 이런 걸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미 알고 있던 단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장을 무한히 만들 수 있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과 관계가 깊다. OX? 오? O. 자, 2번. 언어는 기억과 니은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기호 체계이다. 이것은 언어의 기호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억은 내용, 니은은 형식, 뭐 의미라고 해도 되고. 자, 3번. 자,
3번 1번 밤을 먹었다에서 두 밤은 의미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소리가 같다. 이걸 뭐라고? 언어의 무슨 성질? 무슨 성? 참주성. 아니, 아 자의성? 자의성이지, 그렇지? 우연히. 2번 어리다는 15세기에 어리석다의 뜻으로 사용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이거는 무슨 성? 역사성. 자, 4번 언어의 기능과 그 예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바르게 연결하시오. 정보적 기능, 기억력, 디귿, 리을 중에 뭐야? 디귿. 디귿이지. 자, 명령적 기능은 리을. 리을, 친교적 기능은 니은. 니은, 정서적 기능은 기억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어휘로 개념 확인 있지. 자, 언어의 무슨 성? 시간의 흐름에서 끊임없이 생성, 변화, 수면하는 역사성.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그것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거. 이건 무슨 성? 기호성. 얘는 규칙성이지. 규칙성. 기호성은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자,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므로 어느 한 개인이 바꿀 수 없다. 이건 무슨 성? 참주성. 사회성. 사회성이지. 자, 마지막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기능은 무슨 기능? 친교적 기능이다. 이거 문법 숙제는 129페이지까지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그거 뭐냐? 비문학 2개 하면 되는 거 알지? 어떻게 하는지 알지? 비문학은? 쌤. 응? 올레이터 책 여기다가 추측하고 가면 안 돼요? 안 되지. 무거워요 너무. 그러니까 내가 그 영상 찍어 그랬잖아. 영상이나 그런 거 들고 오지 말고. 여기 학원 앞에다가 버리고 가야겠다. 안 되지. 이름 스티커만 대고. 근데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